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384쪽 균형발전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진출입로 개선 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되어 국비 67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5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였고, 11월에는 지배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활 SOC 시설 확충 및 복합화 사업은 생활 SOC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노후 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 5건이 선정되어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21년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은 양주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양주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재활 서비스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와 양주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쪽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을 통한 도시 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도봉산 양주 포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 1구간인 도봉산 옥정 구간은 지난 8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 구간인 옥정 포천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착수하였습니다. GTX 신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민간 투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운행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전철화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우리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공사와 보상을 실시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으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은 금년 2월부터 편입조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지방도 375호선 은연봉암 구간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90%, 공정률 10.8%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64호선 신천, 효천, 신산 구간은 금년 11월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까지 도로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30호선 방송 삼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삼북동 구간인 이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35호선 간합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 2 구간을 개통하였고, 한승 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 구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시도 6호선 광사 만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이며 금년도에 보상 완료 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86조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금년 11월 4일자로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개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 신청하여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와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공동사업자로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와 산업입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토부 산업정책심의를 통해 지정계획을 고시받았습니다.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 토지 분양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의료시설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과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 대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지구는 LH의 사업 재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제시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 1월 덕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남면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생활 밀착형 공공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광적과 덕정에 2개소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387조 다음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거점 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 기반 강화,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유치, 양주 아트센터 건립, 친환경 공공시설 건축,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주 역세권 개발,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신도시 택지 개발 추진으로 미래형 중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양주 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첨단 중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성장전략국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추진단입니다. 391조 양주 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양동 1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총 사업비 871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을 정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2024년 양주아트센터의 개관을 위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조 경기 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500병상 이상의 경기도 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필요성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우리시를 포함한 의정부 권역 등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 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 도지사 면담과 보건복지부 방문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및 민간 투자 사업을 병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94쪽 효율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및 통일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35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 평화 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전입 예정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 초기 전입 물품 지원을 통하여 경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395조 양주시 군 갈등 관리 및 지속적인 군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광정면 가람리 비행장의 헬기 부대 배치를 비롯하여 9개 지역에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관군 협의회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노후 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6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과 양주일동 복합 청사를 신청한 결과 덕정 경기 꿈틀이 9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생활 SOC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양주일동 복합청사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생활 SOC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3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SOC 시설 확충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조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2021년 진행되는 사업은 모두 5건으로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는 공사 중에 있으며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금년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꿈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건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 컨트롤타워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집 중입니다. 향후 사업별로 1:1 매칭을 통해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 재개입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에서 지난 8월 109와 309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전철 운행 방식에 대하여 포천시와 이견이 있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소 수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투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말 공사 착공,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우리시에서 현재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외선 운행 재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 건의하여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서울 양주 고속도로 및 국지도 등 상급도로 건설입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와 함께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조도 39호선 장원 광적 구간은 금년 2월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46%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추진하여 2021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안 구간은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은 90%, 공사 공정률은 10.8%입니다.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계획된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효천 신산 구간은 2021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4월부터 보상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도 8호선 덕도도화 도로 개선입니다. 시도 8호선 덕도도화는 금년 12월 시설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 내년도에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기존 매입 토지의 관리 문제가 있어 우선 건축물 철거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조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입니다. 우이령길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서 탐방로 예약 및 입장 마감 시한을 금년 7월부터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8월 2021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8조 시도 35호선 방송3북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35호선 방송 3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삼북동 구간인 2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조 시도 35호선 간합연곡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35호선 간합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 2구간을 개통하였고 백성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 공정률은 76%입니다. 412조 시도 6호선 광사-만송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시도 6호선 광사-만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입니다. 금년 11월 보상 완료 구간 지작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조 양주 약수관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지작물 철거와 토공작업 등 부지 조성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등 일반 분양 대상 초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조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대규모 투자기업 및 실수요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9월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유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7월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은남 일반산업단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조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금년 9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 신도시 옥정 회천지구 및 광석 택지 개발입니다. 옥정지구는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겠습니다.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의 공사 추진과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2020년 내로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여 2021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2023년까지 실施계획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생활 밀착형 공공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은 기존 삼북동, 덕정동, 남방 해랑마을과 함께 남면 신살과 백서읍 신천마을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쇠퇴된 도시의 문제를 주민이 발굴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 활동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도권 내 북부 도시에서의 어떤 개발 거점 도시에 따른 개발과 보전, 공존된 도시로서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 도시가 양주시의 미래이자 목표 설정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너무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사업 개요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패러다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나 목표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시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지금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사업 개요를 잘 들었지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양주시 변화를 위해서 좀 어떤 시정 정책 방향이나 개발 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국장님 견해를 좀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국이 가져가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주라는 도시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설계된 도시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도시에 대한 개발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구도심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 재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서부권에 대한 역할과 또 활력을 좀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마을 관리소와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서부권의 광적에 하고 있지만은 내년도에는 신천마을도 추가로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은 잘 녹여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장님의 어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지만 도시성장전략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좀 가장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도 몇천억 단위 건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한두 가지 건 외에는 전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나 서부권의 어떤 역할에 대한 발전 계획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은 되고 하고 있고 실행이 돼가고 있나요? 일단 이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양주시의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된 LH라든지 또 다른 민간 사업자에 대한 민간 사업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우회도로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뒷바라지하고 있고요. 또 동부권을 하고 뭐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옥정에 이제 경기도 의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 사업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민간형 사업도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뭐 뒷바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축으로 지금 그 사업을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하시면서 끌고 가는 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다른 그 어떤 그 과와 실과소와 좀 업무 협력이나 이제 어떤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SOC 사업으로 인해서 무슨 어떤 복합 덕정 경기 꿈틀이나 뭐 이런 거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과가 하나의 과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과라든지 아니면 협업과가 한 6, 7개 정도는 다 같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부분들을 잘 좀 같이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앞서서 선두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적의 어떤 무슨 어떤 이런 사업들도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잘 끌고 행복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제일 걱정인 게 어떤 광적 면하고 주민들과 면사무소 주축이 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 각 부서의 협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읍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묻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이 취합된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광정면하고 백석읍에 대한 현장에서 한번 읍면장님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 좀 다녀왔고요.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꾸준하게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과별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SOC 사업, 생활형 SOC 사업으로서 복합화 사업에서 경기 꿈틀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네. 국비가 45억이 확보가 됐어요. 네, 추가 확보됐습니다. 네네네. 전 추가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는 뭐 SOC 복합 사업으로 전체를 다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경기 꿈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요. 네네. 만약에 추가 수요가 있게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연이 계속 의정협의회나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의정협의회나 어떤 뭐를 통해서도 계속
그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도서관의 빈 공간을 이용해라라는 질의를 또 계속했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부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의견이 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주면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만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셔서 부서 간의 협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SOC 사업은 몇 개가 1기, 2기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양주시가?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이제 올해 이제 5건을 했고요. 네. 내년에도 이제 경기 꿈틀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1년도에 그 양주 일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네. 저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새롭게 다양한 사업을 좀 선정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구의 어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습니까? 타시군구가 좀 SOC 사업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양주시도 좀 이러한 방향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다녀온 것도 있고 다녀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는 이제 남양주 쪽을 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구리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캠코랑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사업을 하기 무리인 것들은 민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좀 전에 하셨지만 어떤 동북권과 서북권의 어떤 균형의 축이 잘 이루어져서 그쪽 그 생활권에 있는 그 주민들도 시민들도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어떤 백석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선정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는 양주시만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양주시 조세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SOC 사업이라든지 뉴딜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이런 희생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접경지역 사업비라든지 그 탈시군구는 이런 사업비를 활발하게 따와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잘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좀 잘 따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95페이지가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군사 지역으로서의 갈등 관리 및 지속적인 군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갈등 현황은 지금 9개가 있어요. 9개소가 있는데 남면, 광적, 장흥면 각각 그러한 시군구별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뭐 지금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뭐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제 간암리 비행장 네. 헬기 부대 이전 문제가 이제 가장 주민들의 이제 저항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항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보면 간암림 비행장 민간군 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군 갈등 조정을 20회나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 설정이나 이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설정이 됐습니까? 민간군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중간의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그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네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다는데요. 어떠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 효과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계획에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국민 어떤 갈등 조정을 통해서 상생 발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군과 민이 한꺼번에 상생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비행장 주변에 그 구시도 공사를 하면서 네. 방음벽 높이를 저희가 네. 더 올렸습니다. 네.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지만은 네.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더 올렸습니다. 시 사업 자체로 하는 거죠? 네? 시 사업 자체로. 아닙니다, 저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입니까? 예예예. 예. 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좋고 한 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근 타 시군구의 발빠른 전략들이 몇 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기도는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좀 해야 된다는 게 도지사님의 어떤 정책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안전을 위해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 2020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경 지역을 이루는 지역에는 그 문화나 교육, 관광시설, 특히 이제 도로 분야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대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뭐 교외선 재고탱이라든지 우일형 친환경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경 지역 사업비를 좀 따서 특수상황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초 자료 용역을 수립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라든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광적에 보면 백석에 보면 그 지금 아직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간을 나눠서 방성하고 3부간 도로가 지금 1구간, 2구간인데 2구간만 지금 실시를 하고 1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경지역 사업비를 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본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일형 길 조성도 네,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송 3부간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의 정책 전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주시 또한 이런 정책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해서 사업을 잘 배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 국비와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가 군사 시설이나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농업정책과가 들어오면 이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타시군구는 350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농업인들이 여기에다가 군에다가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농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비 설정을 해주고 이게 적경지역 사업비에 다 녹아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을 적경지역 군납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타시군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농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생활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갈등을 이런 대안을 좀 모색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을 공동체가 지금 실행하고 있죠. 마을 공동체 사업. 저희는 이제 공동체 사업까지는 들어가진 않고요. 네. 도시 재생 사업까지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질의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양주시가 접해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이런 거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도시 성장 전략국에서는 지금 국가 사업이나 이런 중앙 사업비를 좀 많이 따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도시 성장국 사업이 많이 있죠? 예, 큰 사업.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시정 질의 시 이제 본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뭐 3번 국도 뭐 개선 사업, 또 해천 삼동에서 세정 뭐 인도교 설치, 또 GTX 차량 기지 문제도 얘기했고, 또 운남 산업단지도 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차질 없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뭐 시정 질의에 때 이제 본의원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이제 민간 제안으로 이제 서류가 좀 들어와서요. 경기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가게 되면 국비가 최대 165억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민간 제안으로 가게 되면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 한 1,200억 정도가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사업이 옥정 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토지의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 구조를 단순화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유치하고자 의견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병행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의원도 지난번에 이제 요 TF가 있잖아요, 그죠? 네. 관련해서 그래서 회의에 가서 이제 그때 LH공사 그 관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의원 얘기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토지 그 대금에 대해서 뭐 의견을 얘기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이게 토지값이 뭐 민간이나 또 시에서 추진하기 이런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평수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 토지 대금을 좀 낮춰줘서 네, 이게 이제 민간 투자자도 오면 훨씬 사업하기가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공공의료 시설이 유치가 돼서 그러면 양주시의 도시의 위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천지구든 또 옥정 신도시든 더 발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의견을 이제 본의원이 냈었는데 네, 네. 어떤 이런 부분도 그 국에서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민간 투자 그 국비 지원 문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이게 시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누가 한다는 게 중요한 건 보다는 시설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한 사업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 또 국에서 적절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탄약구가 양주에 이제 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일령리하고 부곡리하고 광사동하고 이게 이제 관구협력관하고도 이제 본연이 제가 한번 얘기도 해봤는데 탄약구를 이전할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여기서 뭐 도시가 발전돼도 다른 데로 탄약구를 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지역에서 다른 지역 장애되는 요소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더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옹벽을 더 치든지 이랬을 그래서 때 이제 거리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전할 수 없는 탄약고를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재산권 침해가 그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주변 분들 아주 뭐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해 볼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이제 노력은 했었습니다. 탄약의 양이라든지 해서 이격거리를 이제 조정을 좀 했었고요. 저희가 지하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 재산권 보호를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적극 행정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네. 되는 걸 계속 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습니다. 네.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무 운행 재개. 이게 지금 전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12월 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추진 계획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저희가 착공에 대한 개념을 네.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보고요. 또 공사를 진짜 첫 삽을 뜨면 착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상반기 그러니까 12월 중순 안에 개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최초보다 많이 증가됐죠? 한 20% 일단- 정도 증가된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더 이상의 사업비 증액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적절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은한 일반 사업단지 이거는 전 2016년쯤 했다가 뭐 지난 연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좀 부결됐다가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시성장국에서 잘 추진한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은단사업단지가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하면서 상당히 주민들 혼란스럽게 많이 했는데 맨날 뭐 보상 언제 나오냐고 뭐 봄에 나옵니다, 가을에 나옵니다, 뭐 내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되고 근데 단지 이제 그 문제점 보니까 공동 사업 시행자 확보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경기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시행자 유치 이거는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죠?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1월 중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 상정해서 5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겁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제 KDI에 이제 타당성 검토 영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나오면 바로 40%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내부적인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준다면 뭐 70%도 80%고 할 의향은 있지만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출자는 아마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산단공은 40% 가져가는 거는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어떤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난 한 5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것보다 올해 1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게 더 성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요. 네.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 1년 동안 추진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더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라도 어제까지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서 네, 은남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